나는 간호사다. 아니, 간호사였다. 2021년 7월 6일 나는 무책임하게 응급퇴사를 했다. 나는 대학병원에서 13년 4개월을 근무했고 병원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 병원에 헌신을 하며 일을 했다. 병원에서 내 이름을 이야기하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 청춘을 다 바쳤다.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이 병원에서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다. 두 딸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1년 6월 1일 병원으로 복직을 했다. 복직을 하기 전 진행된 복직 면담에서 간호부 수장은 내가 복직할 부서를 알려주지 않았고 복직하는 날 정해질 거라고 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 큰 대학병원에서 복직날 부서가 정해진다는 것부터가 참 말이 안 되고 이상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첫째 아이가 밤에 내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가도 내가 없으면 깨서 울기 때문에 3교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어필했지만 상근직으로의 부서 이동을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은데 육아휴직을 하고 놀다 온 너를 상근직으로 보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서 이동을 원하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2, 3년차 경력의 간호사들이었다. 나는 10년 가까이 응급실에서 교대 근무를 했지만 애 낳고 놀다 와서 리셋이 되었나 보다. 그래도 네가 그동안 병원 일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니까 배려해서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보내주려고 한다고 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보호자가 없이 운영되는 병동이어서 간호사 인력이 많다 보니 스케줄 조정이 쉽고 나이트도 내 연차면 2개만 하면 된다고 나를 설득했다. 결혼을 안 한 간호사들은 이브닝을 좋아하니 내가 데이를 많이 하는 것도 그들은 좋아할 거라 했다. 하지만 나는 교대 근무는 할 수 없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분의 굳어지는 표정을 보았다. 버릇없이 대답했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주눅이 들었다. 집에 와서 신랑하고 상의를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응원해줬다. 행정간호사 선생님도 사직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일단 해보고 결정하라고 응원해주셨다. 2022년 6월 1일 그렇게 나는 항암내과 병동 3교대로 복직을 했다. 병동 일은 처음이라 14년차 간호사인 나도 진짜 적응하기 힘들었다. 근데 일보다 더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첫째였다. 데이 근무 때는 내가 6시에 출근을 하니 얘도 6시에 일어나 엄마가 없으니 울기 시작한다. 3일 동안 울다 등원한 아이는 엄마가 간호하러 가느라 아침에 없다는 것을 알고 넷째 날부터는 울지 않았다. 근데 다음 주는 이브닝이었다. 아침엔 엄마가 있어서 좋은데 하원할 땐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온다. 하원에서부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고 밤 11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리고 자지 않는다. 그렇게 일주일 후 나는 또 데이 근무다. 아침에 엄마가 또 없으니 아이는 또 운다. 다른 직업과 다르게 뒤죽박죽인 간호사 스케줄을 3살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닥쳐온 나이트 근무. 엄마가 깜깜한 밤에 집을 나서니 아이가 울기 시작한다. 대성통곡을 하는 아이를 뒤로하고 나는 출근을 한다. 밤새 새로운 일을 정신없이 배우다 새벽 2시가 넘어 신랑에게 톡을 했다. 아이는 아직 안 자고 울고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나이트 날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울렸다. 아이가 펑펑 울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다. 전화로 달래도 도통 달래지지 않았고 결국 달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도 울었고 그날 함께 나이트를 했던 동료들도 같이 울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잘 놀고 잘 웃고 하기에 씩씩하게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가 변했다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 그리고 짠한 마음에 주말에 나갔던 나들이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데 날 보면서 행복하다고 엄마 행복하게 살자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사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나는 수선생님께 수선생님은 그분에게 나의 상황을 전달했고 그분과 다시 면담을 하게 되었다. 교대 근무가 정녕 안 되겠냐는 그분 말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부서 이동을 시켜주겠노라며 그런데 지금은 병동에 사직자도 많고 인원이 많지 않아서 2달만 이 부서에서 올데이로 근무를 하고 9월쯤 상근직으로 부서 이동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래도 네가 그동안 병원 일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니까 배려해주는 거라는 말을 또 하면서 그렇게 7월 나의 근무표는 올데이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 주말 블라인드라는 어플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다. 여기서 잠깐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올데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병원에서 해마다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서 올데이를 받았던 적이 그동안 수없이 많다. 데이 근무를 하고 퇴근해서 시간의 수당도 없이 행사 준비, 발표 준비, 회의 준비 등등 내 시간을 다 쏟아가며 병원을 위해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고 붙여진 별명이 병원 귀신이었다. 그때는 아무도 내 근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나만 아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은 고충을 버텨가며 일하고 있는 다른 간호사들도 많기에 충분히 언쟁을 다툴 소지가 있는 일이라 내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댓글의 내용들이 점점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를 특정할 수 있는 댓글들은 물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는 그곳에서 마녀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블라인드가 한바탕 뒤집어진 다음날 그분이 우리 병동에 오셔서 수간호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갔고 수 선생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이트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다. 내 얘기를 하러 와서 내가 버젓이 일하고 있는 걸 보고도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지시하고 가버리면 그만인가? 나는 나이트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닌데 다시 나이트를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수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행정간호사가 휴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내가 행정간호사랑 면담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이해가 안 된다. 때마침 다음날 오프여서 바로 그분을 찾아갔다. 나는 제대로 말도 시작 안 했는데 혼자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정말 뇌를 때리는 말을 들었다. 그분은 내가 나이트 근무가 없다는 것을 어제 아셨다고 말했다. 데이 위주로 근무를 주라고 한 거지 올데이를 주라고 한 적이 없다며 수 선생님이 해석을 잘못한 거라고 한다. 마스크로 가려진 내 입이 떡 벌어졌다. 처음으로 코로나가 고마웠던 순간이었다. 내 앞에서 그분의 입으로 올데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들었는데 그분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더니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다. 일개 간호사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일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직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한다. 붙잡지 않았다. 내가 사직하는 게 그분 입장에서는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이니 그럴만도. 면담이 끝나고 바로 사직원을 쓰게 되었다. 사직원이라는 세 글자에 무너져 엎드려 펑펑 울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내 청춘을 갈아넣은 병원에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초라하다니. 무슨 생각으로 사직원을 썼는지 뭐라고 썼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그 와중에 그분에게 그래도 이렇게 병동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내 자신이 후회스럽다. 사직원을 쓰고 그동안 나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한 분씩 인사를 갔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울려본 적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나는 무책임하게 응급퇴사를 한 백수가 되었다. 퇴사를 하고 많은 문자와 선물을 받았다. 퇴사는 거지같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그동안 병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를 모르는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것과 올데이 사건은 별개의 일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을 원망하진 않는다. 난 그저 본인이 내린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에 본인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며 이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사직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분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아무리 죽어라 헌신해도 병원은 날 지켜주지 않았다.